네, 교재 89페이지 제7장, 그 도커 볼륨 관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컨테이너의 네,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리고 이쪽 내용은 리눅스의 그 마운트 있죠. 그 리눅스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디렉토리랑 연결하는 그 단계 있잖아요. 마운트. 그 마운트 개념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이미지는 읽기 전용으로 동작하며 컨테이너는 읽기 쓰기로 동작한대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읽기 전용이에요. 읽기 전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에다 뭔가를 막 이렇게 만들거나 쓰기 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수정하거나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컨테이너는 쓰기 같아요. 쓰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작업한 데이터는 이미지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위에 컨테이너 레이어라고 하는 곳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이미지 레이어라면 컨테이너 레이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레이어는 컨테이너 삭제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A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다면 이 A라고 하는 파일은 이미지 레이어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레이어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컨테이너가 삭제되면은 이거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파일은 유지되어 사라져요, 당연히. 사라지죠. 네. 그래서 컨테이너 레이어에 기록된 데이터는 컨테이너가 삭제, 그러니까 종료가 아니라 삭제, 삭제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볼륨이거든요. 볼륨. 볼륨. 그래서 볼륨을 구성하면 호스트와 컨테이너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때 공유라고 하는 게 동기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기화니까 뭐야? 덮어쓰기 개념이 되겠죠. 한쪽이 한쪽으로 덮어쓰기. 그래서 동기화 개념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레이어에 기록된 데이터를 호스트 볼륨에 저장하여 컨테이너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볼륨은 컨테이너가 호스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며 뭐두 가지 방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이미지, 이게 빨간색이 이제 이미지 레이어, 이게 이미지 레이어라면 컨테이너 레이어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 A라고 한 파일을 만들었으면 이 컨테이너 삭제되면은 이 컨테이너 레이어가 없어지니까 A라고 한 파일도 삭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스트, 응? 호스트에다가 얘를 저장을 해놓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장. 그 저장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컨테이너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이쪽에 동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볼륨 방식은 그 볼륨 유형이 두 가지가 있대요. 볼륨 방식이랑 그다음에 바인드 마운트 방식.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뭐 확인을 직접 한번 해보지 뭐. 자, 도커 컨테이너런 -ip 이름은 뭐 테스트 1이라고 하고 센토스 8 비넷 배치. 자, 그 컨테이너 구동하면서 배치쉘 실행됐죠? 자, 지금 ls 하면은 루트 디렉토리인데요. 여기다가 뭐 파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에코 뭐1234 뭐 테스트 파일 점 텍스트. 네, 그럼 여기 파일 하나 생성됐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엑시트 합니다. 자, 도커 컨테이너 ls-a 하면은 일단 종료됐죠? 네,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커, 컨테이너, 스타트, 테스트 1. 그러면 스타트 하면은 다시 업 되잖아요. 그죠? 자, 다시 업 됐고요. 자, 그럼 도커, 이스큐트, 도커 컨테이너, 이스큐트, 테스트 1에, 아, IT, 테스트 1에, 비넷 배시. 자, 요거는 나중에 볼 건데, 이스큐트는 테스트 1 컨테이너 요거를 실행해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배시쉐를. 그래서 엔터. 그래서 PS-EF 하면은 원래 1번 프로세서로도 배시가 있는데 제가 배시제를 하나 더 실행한 거죠. 자, LS에서 보면은 테스트 파일 점 텍스트 남아 있잖아. 왜냐면 이거는 컨테이너가 삭제된 게 아니라 종료된 거잖아요. 아, 여러분들 PC 껐어. 그 다음에 켰어. 근데 안에 있는 데이터 사라져.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엑시트가 되고 다시 스타트가 되고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다시 엑시트. 자, 엑시트 해서 나와주시고. 자, 그럼 컨테이너 삭제. 자, 컨테이너를 삭제했어요. 이건 아예 그냥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아까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센터에서 파일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구동하면서 배시쉐를 실행해 봅니다.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컨테이너입니까? 새로운 컨테이너입니까? 새로운 컨테이너죠. 아이디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LS하고 엔터 하면은 그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파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당연히 있을 리가 없지. 새로운 컨테이너. 근데 만약에 그 테스트 파일이 되게 중요한 파일이라면 이거 곤란하잖아.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죠? 볼륨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도커 1번 호스트에다 저장하자는 얘기 아시겠죠? 음. 자, 시트, 그 컨테이너 삭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PC에 하드디스크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파일하고 이런 거 저장하잖아요. 데이터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륨 유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볼륨 방식이랑 바인드 마운트 방식이 있는데 자, 볼륨 방식 같은 경우는 호스트 어디에다가 컨테이너에 데이터 파일들을 저장하냐면은 자, 도커 시스템 인포 한번 열어봅니다. 자, 도커 시스템 인포 하고 엔터. 자, 밑에서 몇 번째 줄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 도커 루트 dir이라고 있죠. 자, 여기가 도커 루트 디렉토리예요. 자, 여기가 도커 루트 디렉토리죠. 그래서 트리 파일 liv에 도커 하고 엔터 하면은 여기가 도커 루트 디렉토리. 그러니까 도커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 디렉토리다라는 얘기죠. 최상위 디렉토리. 거기에 보면은 볼륨즈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슬래시 볼륨즈. 자, 볼륨 유형 두 가지 중에 볼륨 방식은 이 컨테이너의 파일과 데이터들을 여기 디렉토리 안에다가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저장해요. 음. 자,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더바 DAT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거든요. 언더바 DAT. 아, 그게 아니고 볼륨 이름.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볼이고 그 안에 언더바
DAT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요거는 볼륨 이름, 그다음에 요거는 그 컨테이너의 파일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렉토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V가 볼륨이거든요. 볼륨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테스트 볼. 그럼 여기 파일 lib의 도커에 볼륨주에 테스트 볼이라고 하는 볼륨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 이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네. 그리고 콜론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컨테이너의 디렉토리입니다. 컨테이너 디렉토리.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연결하겠다는 얘기, 볼륨으로. 그러니까 마운트 개념이죠, 뭐. 네. 자, 그러면 이 볼륨 방식은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 여기 비어 있어요. 어? 빈 상태.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엔지닉스 이미지로 그 컨테이너를 구동하면은 이 이미지는 여기 디렉토리에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랑 50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제공하는 그 파일이에요. 초기 이미지. 그러면 볼륨 방식은 이 볼륨 디렉토리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처음에는 컨테이너 디렉토리에 있는 이 파일이 이쪽에 동기화가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몸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삭제하죠? 여기도 삭제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삭제하면은 여기도 삭제가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 내용 수정했어요. 그럼 여기도 수정됩니다. 만약에 컨테이너에서 여기 내용을 수정했어요. 그럼 여기도 수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만약에 요거 지웠어요. 그럼 이거 삭제되겠죠? 이렇게. 네. 자, 이 상태로 컨테이너를 삭제하고, 자, 컨테이너를 삭제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실행하는데 볼륨을 연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엔지닉스 이미지는 여기 엔지닉스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에 파일이 원래 이렇게 있거든요. 음? 근데 볼륨 디렉토리에 지금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지 않나요? 이럴 때는 이렇게 동기화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다시. 자, 컨테이너를 처음으로 만드는데, 마이너스 V 볼륨, 테스트 볼. 그러면 여기 도커 루트 디렉토리에 볼륨즈에 테스트 볼이라고 하는 볼륨이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콜론 뒤에 나와 있는 얘는 컨테이너 쪽 디렉토리예요. 즉, 여기랑 여기랑 볼륨으로 연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엔지닉스 이미지는 컨테이너 구동하면은 여기 엔지닉스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인데 이 파일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자, 볼륨을 만들면 처음에 볼륨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여기 있는 게 일로 넘어옵니다. 동기화. 이렇게 동기화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몸이에요. 알겠죠? 음?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 호스트 쪽, 그러니까 여기가 호스트죠. 호스트. 그러니까 도커 1. 이거는 컨테이너. 네, 마이웹. 만약에 호스트에서 이거 삭제했어요. 그럼 여기도 삭제가 돼요. 만약 여기서 이거 삭제했어요? 그럼 여기도 삭제가 됩니다. 동기화예요, 동기화. 네. 만약에 호스트 쪽에서 이 내용 수정했대요. 그럼 여기도 수정이 되고요. 만약에 컨테이너 쪽에서 이거 수정했답니다. 그럼 여기도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덮어쓰기, 동기화예요, 동기화. 자, 이러고 있다가 이 컨테이너를 삭제했대요. 네, 삭제를 했어요. 아, 잠깐만. 삭제하기 전에, 자, 지금 이렇게 만약에 했답니다. 작업을. 자, 이러고 나서
도커 컨테이너 RM 컨테이너 삭제했대. 그리고 나서 동일한 조건으로 볼륨을 다시 연결하면서 컨테이너를 다시 생성 구동을 했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원래 엔지닉스로 컨테이너 구동하면, 엔지닉스 이미지로 컨테이너 구동하면은 여기 디렉토리에는 원래 파일이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볼륨 연결을 하는데 이 볼륨 디렉토리에 뭔가가 있잖아, 그치?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이럴 때는 무조건 여기 있는 걸로 동기화가 된다는 얘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기화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요거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테스트 볼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럼 도커 볼륨 ls, 자, 테스트 볼이라고 한 이름으로 볼륨이 하나 생성이 됐대요. 그럼 트리 파일 라이브러리 lib의 도커에 볼륨즈 하고 엔터해서 보면은, 자, 테스트 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비어있는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 처음에는 비어있는 상태. 자, 그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구동할 건데 볼륨이랑 컨테이너 여기 디렉토리랑 이제 연결하겠답니다. 자, 도커 컨테이너 런 마이너스 t 네임 뭐 y웹 마이너스 v 테스트 볼 콜론 슬래시 usr 쉐어 엔진엑스 html 뭐 포트는 8080-80 엔진엑스다 하고 엔터. 자, 도커 컨테이너 ls-a에서 보시면 컨테이너 구동됐죠? 네, 그리고 봐봐요. 컨테이너를 구동하면은 이 엔지니스 이미지는 엔지니스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에 파일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볼륨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여기 있는 길로 넘어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execute my web ls 한 칸 띄고 슬래시 usr에 쉐어에 엔지닉스의 HTML을 열어서 보시면 여기가 엔지닉스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거든요. 인덱스 파일이 존재해야 하는. 자, 보니까 index.html이랑 50x.html 두 개가 있죠. 아,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온다? 이 볼륨 디렉토리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처음에. 단 여기가 비어있는 상태라면, 비어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한번 삭제해 볼까요? rm-rf 슬래시 파일 lib의 도커의 볼륨의 테스트볼의 언더바 데이터의 자, 50x HTML 삭제하고 자, 트리로 보시면 자, 50x HTML 삭제했죠? 그럼 이게 어디도 반영된다고? 컨테이너 쪽에도 반영이 된다고. 컨테이너 쪽에서 execute로 이 명령 실행해서 확인하시면 여기에 여기에도 50x HTML 없어졌잖아요, 삭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삭제하면은 여기도 삭제가 되고 반대로 여기서 삭제해도
여기서 삭제가 돼요, 이렇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죠. 삭제, 삭제. 자, 그리고 웹브라우저 실행해서 HTTP 192. 잠깐만, 포트가 8080으로 해놨어요. 8080. 그래서 HTTP 192.168.2.10번에 콜론 8080 하고 엔터. 자, 지금은 뭡니까? 웰컴 투 엔지닉스죠. 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엔지닉스, 엔지닉스 그 기본 인덱스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ls 도커 디렉토리에 그 index.html이라고 있거든요. 저희 실습 디렉토리 안에. 그래서 카피 도커의 index.html을 파일 lib의 도커의 볼륨의 테스트볼에 언더바 데이터로 복사. 덮어쓰기 할 거냐? 할 거야, yes. 그럼 원래 이 인덱스는 원래 엔지닉스 그 웰컴 투 엔지닉스 그 인덱스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로 덮어쓰기로 바꾼 거죠. 네, 그럼 이게 어디도 반영되는 거죠? 컨테이너 쪽도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참고로 이 도커 실습 디렉토리의 인덱스는 그 넷플릭스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 인덱스로 저희가 지금 변경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도 반영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웹브라우저 지금 접속되어 있으면 F5번 눌러보세요. 넷플릭스로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하든 여기서 수정하든 한 몸이란 말이야. 아시겠지? 자, 그리고 브라우저는 닫고 자, 그럼 컨테이너를 삭제. 도커 컨테이너 rm rm f 마이웹 삭제를 했고요. 네, 컨테이너 삭제했어요. 그럼 컨테이너가 삭제됐으니 아까 전에 컨테이너에 동기화된 넷플릭스 인덱스는 사라진 거죠. 대신 어디에는 남아있지? 볼륨에는 남아있잖아요. 이게 넷플릭스 인덱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다시 방향키 위로 눌러서 아까 컨테이너 구동한 거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그럼 컨테이너 구동할 때 다시 볼륨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 이미지는 여기 엔지닉스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에 엔지닉스 웰컴 투 엔지닉스 인덱스랑 50x HTML이라고 하는 파일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썼잖아요. 근데 볼륨으로 다시 연결하면은 테스트볼에는 넷플릭스 인덱스가 있죠.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동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게 덮어쓰기로 동기화가 된다면 이 볼륨 사용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컨테이너 사용했던 파일을 이쪽에 동기화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여기 있는 게 일로 동기화가 됩니다. 이제 엔터. 자, 도커 컨테이너 ls-a. 자, 컨테이너 구동됐고, 자, 도커 컨테이너 execute my앱 ls 슬래시 usr 쉐어의 nginx의 html. 그러면 어때요? 그 50 index.html, 그다음 50x html, 50x html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동기화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그 전에 썼던 파일이 넘어가면서 계속 쓰는 거잖아. 그래서 웹 브라우저 실행해서 http 192.168.2.10번의 콜론 8080 바로 시작부터 넷플릭스가 되는 거죠. F5번 한번 눌러봐요. 또.
네, 되셨으면은 브라우저 닫아주시고 컨테이너 일단 삭제. 도커 컨테이너 RM -f y웹. 네, 볼륨도 삭제. 네, 볼륨도 도커 볼륨 RM 패스트 볼 하면 삭제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마운트에서 쓰는 거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분명히 나중에 큰 사건 한번 터져요 이게.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볼륨을 만들면 처음에는 비어 있어요. 네, 처음에 비어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이제 컨테이너 구동하면서 볼륨 연결하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라면 컨테이너 쪽에 있는 파일이 전부 다 이쪽으로 동기화가 된다. 어? 그래서 여기서 삭제하면은 여기도 삭제가 되고, 여기서 삭제되면은 여기서 삭제가 되고, 여기서 내용 수정하면은 여기도 수정되고, 컨테이너 쪽에서 수정하면은 여기도 수정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요거 삭제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삭제가 된 거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요 인덱스를 넷플릭스 인덱스로 바꿨죠? 그러니까 컨테이너도 어떻게? 이렇게 변경된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지우고 다시 만약에 부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원래 컨테이너 쪽에는 엔지니스 이미지로 컨테이너 구동하면은 이게 엔지니스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에 원래 두 개 파일이 존재하지만 볼륨 연결하면은 지금 테스트 볼에는 비어 있다, 안 비어 있다? 안 비어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이쪽으로 공개가 된다. 그래야지 컨테이너 기준에 사용했던 파일을 그대로 계속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쪽 디렉토리 작업은 컨테이너에 배치쉘을 실행해서 작업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다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수정하거나 파일 만들거나 하면 동기화가 계속 되는 거니까. 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볼륨 방식 이어서 봐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엔지닉스 이미지로 이 얘기 한 5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엔지닉스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구동하면은 여기가 엔지닉스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인데 엔지닉스 그 웰컴 투 엔지닉스를 응답하는 인덱스 파일이랑 그다음에 에러 관련 응답을 하는 50x HTML 파일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볼륨을 만들면 테스트 볼이라고 하는 볼륨에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볼륨으로 연결을 하면은 컨테이너의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네, 호스트 쪽 여기 디렉토리에 전부 다 동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 호스트 쪽에서 삭제하면은 여기도 삭제가 되고 반대로 컨테이너 쪽에서 삭제되면은 여기도 삭제가 되고 호스트 쪽에 이 파일을 수정하면은 여기도 수정이 되고 그다음 여기 수정하면은 여기도 수정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 파일을 만들면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여기서 파일 만들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요거 삭제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호스트 쪽 이 볼륨 디렉토리에 저 인덱스 파일을 넷플릭스 거로 변경하니까 여기도 어떻게 된다? 네, 넷플릭스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 그 동기화가 되더라. 자, 이 상태에서 이 마이앱 컨테이너를 삭제를 한 다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볼륨을 이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 컨테이너 구동하면서. 자, 그러면 원래는 이 엔지닉스 이미지는 여기 디렉토리에 웰컴 투 엔지닉스를 응답하는 인덱스 파일이랑 50x HTML이 원래 존재하지만 지금은 볼륨 디렉토리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있는 파일들은 사라지고 이걸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동기화. 그래야지 컨테이너에 작성된 파일과 데이터들이 여기에 기록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 다시 연결했을 때 동기화되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볼륨 방식. 일단 볼륨 방식의 특징은 볼륨 디렉토리가 어디다? 이 도커 루트 디렉토리 여기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비어 있으면 컨테이너 쪽 파일들이 넘어오고 비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동기화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연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몸이 알겠죠. 그래서 다 삭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볼륨 없잖아요. 그죠?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컨테이너 구동하면서 볼륨 설정을 한번 해보실래요? 자, 저희가 아까 전에는 볼륨 테스트 볼이라고 하는 볼륨을 만들고 컨테이너를 구동했었는데 지금은 볼륨을 생성하지 않고 컨테이너 구동할 때 볼륨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컨테이너 구동됐고요. 자, 볼륨 보면 어때요? 자동 생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볼륨을 먼저 생성하지 않고 컨테이너 구동했을 때 이 볼륨 설정하시면 이러한 이름의 비어있는 볼륨이 바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트리로 확인하시면 그 컨테이너 여기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다 넘어왔죠. 왜냐 비어있는 상태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 확인되었으면은 컨테이너 마이웹 컨테이너 삭제하시고 테스트 볼도 삭제하시고 삭제 다 되셨죠? 자, 그럼 교재 내용 보면은 볼륨 방식은 그 호스트 도커 루트 디렉토리 여기 있죠? 여기에 컨테이너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명령어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볼 볼륨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 보셨죠? 그래서 비어 있는 상태로 생성이 되니까 여기 있는 파일들이 일로 동기화가 되겠죠, 처음에는. 음. 그래서 볼륨이 비어 있는 상태이면 컨테이너 여기 디렉토리의 파일들이 테스트볼 볼륨으로 동기화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비어 있는 상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일로 다 넘어온다는 거. 근데 만약에 테스트볼 볼륨의 파일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게 오히려 이쪽으로 동기화가 되면서 시작한다. 그 다음부터는 한 몸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볼륨 이름 지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이러면 볼륨이 자동으로 생성은 되는데 볼륨 이름이 그 해시 값으로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방향키 위로 누르면 아까 했던 거 여기서 테스트 볼 콜론만 지우고 그냥 엔터 해보세요. 자, 컨테이너 구동됐고 그 다음에 볼륨 LS에서 보면은 볼륨 생성되어 있죠. 트리, 트리로도 보면은 자, 볼륨 이름. 그러니까 볼륨 이름이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자동으로 생성은 되지만 그 볼륨 이름을 저 해시 값으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름은 지정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마이웹 컨테이너 삭제하고 도커 볼륨 RM 그다음에 탭 누르면 완성돼요.
삭제 정리 작업 다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볼륨 유형 두 번째, 바인드 마운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그 볼륨 방식과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볼륨 방식은 그 볼륨 디렉토리가 정해져 있죠. 이 도커 루트 디렉토리 여기 안에 볼륨주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바인드 마운트 방식은 볼륨 디렉토리가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 호스트, 즉 이 도커 1번 리눅스 있죠. 디렉토리 아무 데나 그냥 마운트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할 건데, 볼륨 디렉토리를 여기다가 만약에 하겠답니다. 루트 디렉토리 뭐 때 따따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할 거래요. 자, 그럼 원래 이 엔지닉스 이미지는 컨테이너를 구동하면, 그러니까 이 엔지닉스 이미지로 컨테이너가 구동되면은 여기 엔지닉스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에 index.html 그 그 웰컴 투 엔지닉스 응답하는 거랑 ox.html 원래 두 개가 있다고 했었죠? 조금 이상한데? 자, 여기 디렉토리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 보시면 요것만 다르죠? 디렉토리죠, 디렉토리? 네, 디렉토리. 자, 여기 디렉토리 아무것도 없대요. 자, 바인드 마운트 방식은 일단 뭐 리눅스 디렉토리 아무 데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비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처음부터 이렇게 동기화합니다. 여기 있는 게 안 넘어요. 이거 비어 있어도. 무조건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될까? 싹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뭐 단순한 그냥 기본 파일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컨테이너가 뭐 MySQL, 마리아DB 이런 데이터베이스래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본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바인드 마운트 방식으로 MySQL 그 루트 디렉토리 연결을 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은 싹 다 동기화되니까 다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DB 관련 파일들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바인드 마운트 방식은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쓰려면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의 컨테이너에서 갖고 있는 파일을 처음에 유지하면서 쓰려면 볼륨 방식이 낫겠지?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뭐 바인드 마운트 방식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애매해. 그럼 볼륨 방식 쓰세요. 근데 나는 확실하게 볼륨 방식과 바인드 마운트 방식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아. 그럼 잘 쓰시면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처음부터 다 사라집니다. 무조건 이렇게 동기화해 아시겠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한 몸입니다. 여기에 파일을 만들면 여기에 생성이 되고, 여기에 파일을 만들면 여기도 적용돼서 생성이 되고. 자, 그 여기다가 index.html 그 넷플릭스 걸 만약에 복사를 하거나 만들었대요.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공개화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있다가 삭제하고 다시 따따따 디렉토리를 볼륨 디렉토리를 연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 있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디렉토리가 이게 아니죠? 근데 여기 따따따 디렉토리에 요게 있으니까 다시 삭제하고 컨테이너 구동할 때 이 볼륨 연결하면은 요게 어떻게 된다? 이게 동기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볼륨 방식이랑 동일하죠. 이거는. 근데 처음에 어? 처음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동기화가 된다. 이거를 주의하시라는 얘기 하시겠죠. 확인 한번 해보죠. 자, 도커 컨테이너 원 백그라운드 이름 마이웹 잠깐만. 하기 전에 ls 한 칸 띄고 슬래시하고 엔터 하면은 자, www 즉 따따따 디렉토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으면 자동 비어있는 상태로 생성해줘요, 이것도. 아니면 뭐 미리 디렉토리를 준비해 놓으셔도 관계는 없고요.
자, 컨테이너 구동하고, 자, 볼륨은 디렉토리, 그 루트 디렉토리 밑에 따따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ls 루트 디렉토리 확인하니까 따따따 디렉토리 자동 생성됐죠. 어? 그리고 컨테이너 구동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바인드 마운트 방식의 볼륨 디렉토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비어있는 상태로 생성되는 거라. 여기에 있는 파일도 어떻게? 다 사라졌겠지? 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execute, myWeb, ls, 슬래시 usr에 share, nginx, html 하면은 어때요?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ySQL, MariaDB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련 컨테이너들은 볼륨 사용하실 때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바인드 마운트 방식은. 왜냐면 기존 파일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볼륨 방식이 더 어울리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 저희 실습 디렉토리 도커 디렉토리 안에 그 인덱스를 볼륨 디렉토리에다 복사를 해볼까요? 자, 카피 도커 디렉토리 안에 index.html을 슬래시 따따따에다 복사. 자, 그럼 복사가 됐죠? 그럼 이게 어디에 동기화가 됩니까? 여기에 동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execute my app ls 슬래시 usr share nginx html 확인해 보시면 index.html 네, 동기화가 됐잖아요. 그럼 브라우저 실행해서 http 포트 8080을 했습니다. 포트 포워딩 http 192.168.2010번에 콜론 8080 이렇게 넷플릭스 접속되잖아요. 실제 넷플릭스는 아니고요. 자, 확인 다 되었으면은 컨테이너 삭제, 그다음에 볼륨 디렉토리도 삭제하겠습니다. 이게 내용 다예요. 그다음부터는 뭐 관련된 실습 몇 가지만 진행하면 되거든요. 네, 다 삭제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정리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볼륨 방식부터 다시 보면은 자, 컨테이너를 구동하는데 볼륨은 테스트 볼. 그럼 볼륨 방식은 도커 루트 디렉토리에 볼륨지에 이렇게 테스트 볼이라고 하는 이름의 볼륨이 생성이 되고 안에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생성이 된다고 했었죠. 그 처음에는 뭐 있다 없다? 없다. 네. 아니면 미리 볼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파일을 넣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로 하면은 비어있는 상태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컨테이너 여기 디렉토리랑 여기 볼륨이랑 연결이 되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일로 동기화가 된다. 네.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 삭제하면은 여기도 삭제가 되고 여기서 삭제하면은 여기도 삭제가 되고 여기서 내용 수정되면은 여기도 내용이 수정이 되고 네, 여기서 내용 수정되면은 여기도 내용이 수정이 되더라. 네. 그리고 이걸 삭제하면은 이게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아니 엔지닉스 그 인덱스를 넷플릭스 인덱스로 변경하면은 여기도 어떻게 된다? 이걸로 공개가 되더라. 네. 그리고 컨테이너를 삭제했어요. 그러면 이거 컨테이너 쪽 이거는 남아있어요. 사라져요, 당연히. 사라지지만 볼륨에는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볼륨을 연결해서 컨테이너를 구동했어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컨테이너 디렉토리는 원래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볼륨 디렉토리에 index.html 넷플릭스게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이렇게 동기화가 된다. 그래야지 컨테이너에서 그 전에 썼던 파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볼륨 방식. 자, 그 다음에 바인드 마운트 방식은 리눅스 디렉토리 사용하는 거예요. 리눅스 디렉토리. 자, 그래서 여기 디렉토리 없으면 자동 생성이 되고요. 비어있는 상태로. 자, 그럼 컨테이너 구동할 때 여기 디렉토리랑, 그러니까 여기 컨테이너 디렉토리를, 여기 디렉토리를 이제 마운트 합니다. 볼륨 연결. 그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 상태인데, 바인드 마운트 방식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이렇게 동기화해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이 싹 다 어떻게 된다? 다 날아간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일 만들면 여기도 생성이 되고, 여기에 만들면 여기도 생성이 되고, 내용 수정하면은 여기도 수정이 되고, 여기 내용 수정되면 수정하면 여기도 수정이 된다는 얘기야.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index.html 넷플릭스 거 요거를 복사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여기에 동기화가 되더라. 예. 자, 그리고 컨테이너를 삭제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여기 볼륨을 연결했어요. 바인드 마운트 방식으로. 자, 그러면은 원래 저 엔지니스 이미지로 컨테이너 구동하면은 그 엔지니스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에 이 두 개 파일이 원래 있지만 이 볼륨 디렉토리에 넷플릭스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동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에서도 동기화, 뭐가 있어도 무조건 동기화, 무조건 이거예요. 처음에 연결하면 아시겠지? 그래서 바인드 마운트 방식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경우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애들이 대부분 그런 애들이 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컨테이너들. 어? 음. 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뭐 예제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교재는 91페이지 쪽 내용인데 같이 두들기면서 해보죠. 자, 볼륨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원래 안 만들어도 컨테이너 구동할 때 지정하면 자동 생성은 되긴 하는데 자,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테스트볼.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의 볼륨을 만들겠다는 얘기고 자, 도커 볼륨 ls. 자, 볼륨이 생성이 됐고요. 볼륨을 상세하게 보려면 얘도 인스펙트 이름. 그러니까 뭔가를 상세하게 볼 때는 다 인스펙트예요. 인스펙트. 도커 이미지 인스펙트,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뭐 도커 볼륨 인스펙트, 뭐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그래서 엔터에서 보시면 생성 날짜 시간,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 로컬, 자 마운트 포인트 이게 볼륨 디렉토리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커 루트 디렉토리에 볼륨지에 테스트 볼이라고 하는 이름의 디렉토리가 생성됐고 그 밑에 언더바 데이터, 그래서 볼륨 이름 테스트 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트리 파일 라이브러리 도커 볼륨.
자, 그래서 이 도커 루트 디렉토리의 볼륨주 디렉토리의 테스트볼 언더바 데이터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자, 그럼 컨테이너 다시 한번 구동해 보죠. 잠깐만요. 다시. 제가 저기 아, 잠깐만. 네, 볼륨 오타를 입력해가지고 테스트 빌이라고 하는 걸로 해버렸네. 테스트 볼, 네, 컨테이너 디렉토리. 자, 이 테스트 볼 볼륨에는 처음에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컨테이너 이쪽 디렉토리에 있는 애들이 넘어왔겠죠? 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이스큐트 마이 엔지닉스 ls 슬래시 usr 쉐어 엔지닉스 html 하시면 컨테이너 이쪽 디렉토리에 index.html과 501html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여기가 이제 볼륨 디렉토리가 비어 있으니까 넘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트리로 확인하시면 네, 볼륨 디렉토리 안에 50x.html, index.html 이렇게 넘어왔죠. 그럼 C URL http 192.168.2010번에 콜론 포트 8080을 했어요. 자, 지금 인덱스는 보니까 뭐예요? 웰컴 투 마인디닉스 그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브라우저로도 http 192.168.2010번에 포트 8080 웰컴 투 엔지닉스. 자,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내용을 한번 변경해 볼까? 자, 에코, 볼륨, 볼륨 테스트, 출력 재정으로. 자, 인덱스 내용 변경하셨어요? 네, 그럼 컨테이너 2도 변경됐겠죠? 그 웹브라우저에 F5번 누르면 볼륨 테스트 이렇게 응답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피 도커 디렉토리의 인덱스를 덮어쓰기 S. 요게 저 넷플릭스 인덱스잖아요. 그죠? 음. 네, 그럼 컨테이너 쪽에도 동기화가 됐겠죠? 그럼 브라우저 F5번 누르면 바로바로 변경되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여기 디렉토리에 볼 일 있으면 여기 뭐 파일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하려면 그냥 볼륨 디렉토리에다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바로 동기화가 되니까. 자,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마이 엔지닉스
이번에는 컨테이너 입장에서 봐볼까요? 볼륨 연결된 거. 자,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마이 엔지닉스. 네,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그 볼륨 관련된 것만. 자, 위로 올리시다 보면은 마운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 엔지닉스 컨테이너는 네, 볼륨 방식 테스트 볼륨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네, 볼륨 방식의 테스트 볼이라고 하는 볼륨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볼륨 디렉토리, 여기에 컨테이너 디렉토리. 근데 RW가 true니까 읽기 쓰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 만약에 저희가 컨테이너 구동할 때 여기 뒤에다가 콜론하고 R로 하면은 읽기 쓰기가 아니라 뭐만 리드 온리, 예, 리드 온리가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디렉토리는 작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작업해서 넘기는 것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커 컨테이너 스탑, 마이 엔지닉스. 자, 컨테이너를 스탑 시켰어요. 엑시트. 자, 그 다음에 삭제할게요. 바로 삭제할 걸. 자, 컨테이너는 삭제가 됐고요. 컨테이너는 삭제가 됐는데 볼륨은 남아있고, 그죠? 그리고 볼륨 안에 네, 파일도 남아있고, 그치? 그러면 이거를 다시 컨테이너를 구동. 아까랑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컨테이너 구동합니다. 볼륨 연결하면서.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들이 어떻게? 일로 다 동기화가 되겠죠? 도커 컨테이너 ls-a 컨테이너 구동됐고요. 그다음에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마이 엔지닉스 위로 올려서 이제 마운츠라고 하는데 보면은 예, 볼륨 연결된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웹브라우저 실행해서 http 192.168.2.10번 8080 F5번 넷플릭스로 바로 시작이 되죠. 닫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륨 삭제를 볼 건데 자, 지금 컨테이너가 동작 중이고 이 컨테이너가 테스트 볼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 이 상태에서 테스트 볼을 지우면 삭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제 엔터 해보세요. 에러 발생되죠? 왜냐면은 볼륨이 사용 중이래. 누가? 이러한 아이디를 갖고 있는 컨테이너가. 그게 누굽니까? 마이 엔지닉스 아닌가요? 음. 그래서 이 볼륨을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으면 볼륨을 바로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제하려면 컨테이너가 삭제가 돼야 되는데, 자, 도커 컨테이너 먼저 스탑 하시고, 스탑하면은 애시트 상태죠? 애시트. 이 상태에서 볼륨 테스트볼 삭제하면은 지금도 삭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엑시트 상태로 있어도 어차피 삭제가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컨테이너가 없어야 돼.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RM, 마이 엔지닉스 컨테이너 삭제하시고, 그리고 테스트볼, 도커 볼륨 RM, 테스트볼, 삭제 잘 되는 것 같죠? 트리 파일
라이브러리, 도커. 그래서 볼륨 삭제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을 삭제하려면 컨테이너 자체가 다 삭제가 돼야지 네, 볼륨도 삭제가 됩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예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교재는 98페이지. 그 볼륨 방식을 이용한 뭐 MySQL 컨테이너 볼륨 구성이라고 하는 요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는데, 자, 도커 2번도 다 켜져 있나요? 네, 혹시 도커 2번 안 켜져 있으면 켜주시고 그 접속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커 2번에서 MySQL 하나 설치하는데 그 도커 2번에다가 설치하는 이유는 그냥 원격 접속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아, 물론 그냥 도커 1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 예, 도커 1에서 하면은 또 헷갈려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일부러 도커 2번에서 자, u-y install MySQL 예, 도커 2번에서 네, MySQL 설치를 좀 해주시고요. 뭐 Um으로 하시든 DNF로 하시든 동일합니다. 네, 설치 다 되었어요? 자, 설치가 다 됐으면 다시 도커 1번으로 돌아오시고 자, 볼륨 만들게요.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뭐 MySQL 볼 자, MySQL 볼이라고 하는 이름의 볼륨이 생성이 됐고 네, 도커 볼륨 인스펙트 MySQL 볼 확인하시면 네, 생성 날짜 그 다음에 볼륨 디렉토리는 여기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 트리 슬래시 바이 라이브러리 도커 볼륨 하고 엔터 하시면 자 MySQL 볼 그 다음에 하이 디렉토리로 언더바 데이터 디렉토리 생성이 됐고요. 비어있는 상태겠죠. 자, 그 MySQL 볼륨을 아니 MySQL 컨테이너를 구동하면서 볼륨을 연결할 건데요. 자, 메모장에다 만들까요? 자, 도커 컨테이너 런 백그라운드 뭐 이름은 MyDB 네, 그다음 한 칸 띄고 역슬래시 그러니까 2차 프롬프트 좀 활용할게요. 한 칸 띄고 역슬래시 마이너스 V MySQL 볼륨 그다음에 MySQL 루트 디렉토리는 네, 파일 라이브러리에 MySQL이라고 있거든요. 한 칸 띄고 역슬래시 네, 포트 포워딩 한 칸 띄고 역슬래시 그리고 MySQL 컨테이너는 그 환경 변수 설정을 반드시 해줘야지 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 변수 이름이 MySQL 언더바 루트 언더바 패스워드 그러니까 그 루트 MySQL 루트 계정 패스워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패스워드 문자는 패스워드로 그냥 할게요. 한 칸 띄고 역슬래시 네, MySQL 콜론 5.7 버전 좀 옛날 버전인데 네, 환경변수 이름은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MySQL 이미지로 컨테이너 구동할 때 이 환경변수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exit도 됩니다. 이 환경변수 이름은 임의대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문자 패스워드. 자, 메모장에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네, 붙여넣기 하고 엔터. 자, MySQL 컨테이너, 여기 MySQL
노트 디렉토리에는 그 많은 파일과 디렉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일로 넘어오겠죠, 처음에는. 예, 비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바인드 마운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여기 있는 거 다 날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MySQL 5.7, 그다음에 뭐 매번 얘기하지만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때는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 레이어별로 다운로드 한다고 했죠, 병렬로. 다 되셨나요? 네, 그럼 도커 컨테이너 ls-a, 자, MyDB 컨테이너 네, 상태 업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커 컨테이너 execute MyDB env. 자, 여기 환경 변수 설정되어 있죠? 네, MySQL 언더바 루트 언더바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다. 자, 그러면 볼륨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MyDB. 네, 마이 컨테이너 인스펙트 MyDB. 어?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MyDB. 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위로 올려서 마운트. 자, 볼륨 방식, 그다음에 볼륨 이름, 그다음 볼륨 디렉토리, 그다음 컨테이너의 디렉토리. 네, 볼륨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트리로 여기 열어서 보시면 네, 많이 넘어왔죠? 그치? MySQL 볼에 언더바 데이터에 보면은 그 MySQL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 즉 여기 안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들이 다 넘어왔어요. 그 요거를 트리로 볼 때 레벨 2단계로 하면은 너무 안 나오는구나. 네, 4단계는 다 나오네. 3단계만 볼까? 3단계? 자, 이게 넘어왔어요. 그죠? 네,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도커 2번에서 MySQL -h 192.168.2.10번에 -u 루트 -p. 그러니까 도커 2번에서 도커 1번의 MyDB 컨테이너로 원격 접속하는 거예요. MySQL. 네, 원래 이 MySQL 원격 접속이 보안상 좋지는 않은데 테스트하는 거니까 저희는. 자,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패스워드. 자, 그럼 도커 1번의 MyDB 컨테이너로 이렇게 접속이 됐습니다. 네, 접속되어 있으면은 show databases. 자,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까요? create database test db 세미콜론. MySQL을 명령어 다 입력하면 마지막에 세미콜론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명령이 실행되고 세미콜론 안 넣어주시면 2차 프롬프트가 계속 나옵니다. 자, 테스트 DB 생성되셨나요? 그럼 use test DB 세미콜론. 음, 자, show tables. 자, 테이블 하나 만들 건데, 자, 메모장에다가 해서 붙여넣기 합시다. create table, 네, 도커, id 인트형, 로그인 바 캐릭터 문자, 문자형, 패스워드 문자형, 이거 자료형이죠? 그다음 유저네임도 문자형, 에이지는 인트형. 그래서 아이디랑 에이지는 인트형, 나머지는 문자형, 그다음에 이건 바이트죠. 10글자, 10글자, 20글자.
네, 만들었으면은 얘부터 복사, 붙여넣기. 자, show tables. 자, 테스트 DB 데이터베이스 안에 도커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됐고, 그 다음에 describe, docker, 세미콜론, 필드 이름, 컬럼 이름, 컬럼 타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원래 아이디는 이렇게 그냥 인트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자동 증가하는 걸로 원래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MySQL 수업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데이터 몇 개만 입력하죠. 자, 이것도 메모장에 만드세요. insert into docker, values,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열 글자, 열 글자 되지. insert into, 뭐, 이름, 뭐, 알아서 드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름.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2번, 3번으로 이렇게 다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설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다음에 select asterisk from, 도커 테이블. 그 확인하시면은 도커 테이블에다가 데이터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작업을 했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저희는. 자, 됐으면 이제 엑시트 하면은 그 MySQL 원격 접속이 종료가 되고요. 다 되었어요? 네, 그럼 도커 1번으로 가서 자, 여기 뭐지? 뒤에다가 MySQL 폴더 좀 넣을까? 자, 트리 뒤에 MySQL 폴 자, 하고 엔터 하시면 여기 테스트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보이죠? 컨테이너 쪽에 작업했는데 볼륨에도 동기화가 되잖아, 그치? 여기에 이제 도커 테이블 이름도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직접 디렉토리 열어서 보시면 ls 마나셀, 네, 라이브러, lib, 도커, 볼륨, mysql, 볼, 언더바 데이터. 자, 그럼 여기 테스트 DB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뒤에다가 테스트 DB까지 열어서 보시면 도커 테이블 보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작업한 내용이 볼륨에도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이 상태로 컨테이너를 삭제하시고요. 그럼 컨테이너는 삭제했으니까 그 컨테이너에서 작업한 저 테스트 DB라는 도커 테이블 내용은 다 사라지겠죠? 대신 이 내용은 여전히 어디에 남아 있어요? 볼륨에 남아 있잖아요. 그치? 네, 그 볼륨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컨테이너 구동할까요? 이거 메모장에 갖고 계시죠?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그럼 도커 컨테이너 ls-a 컨테이너 구동됐고, 그다음에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mydb.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위로 올려서 마운트. 자, 볼륨 연결된 거 나오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MySQL 관련된 파일들과 디렉토리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가겠죠? 네. 그러면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DB랑 도커 테이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럼 도커 2번에서 다시 MySQL 원격 접속,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show databases, 세미콜론, 테스트 DB 있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네, use 테스트 DB, 세미콜론, 네, show tables, 도커 테이블 있죠? 네. 그 다음에 select 에스터리스크 별 from 도커 테이블 데이터 그대로 유지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MySQL, 마리아DB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컨테이너들은 그 볼륨을 연결할 때는 볼륨 방식이 어울려야 아시겠죠? 바인드 마운트 방식보다는. 자, 그 엑시트 해주시고, 네. 그래서 도커 2번은 이 접속 용도로 지금 쓰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도커 1번에 가서 정리 작업할게요. 자, 컨테이너부터 강제 삭제. 자, 그다음에 볼륨 삭제. 삭제가 다 되어 있으면은 그 이것도 좀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이 MySQL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네, 모든 이미지가 그런 건 아닌데 그 인스펙트로 한번 열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MySQL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러면은 뒤에가 레이티스트가 기본값이잖아요. 정확하게 버전 넣어줘야죠. 센토스처럼. 그래서 태그 5.7 하고 엔터. 자, MySQL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볼륨지라고 하는 설정이 있는데 찾았어요? 이게 이미지를 제작할 때요. 자동으로 볼륨이 구성되도록 이렇게 해놓거든요. 어?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가 그런 거 아니야. 그 센토이스 봐봐, 센토이스. 자, 센토이스 그 8버전. 센토이스는 아마 이쯤에 나와야 되는데 예, 볼륨 있어요, 없어요? 볼륨이라고 하는 게 아예 언급이 안 되잖아, 그치? 네, MySQL 이미지 다시 인스펙터로 보시면 얘는 여기 컨피그 쪽 아래 키 요소에 볼륨즈, 그다음 MySQL 루트 디렉토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들은 컨테이너 구동할 때 볼륨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 볼륨으로 연결이 됩니다. 생성되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이 메모장 갖고 계시죠? 자, 이 볼륨 설정만 빼고 볼륨 설정만 삭제하고 복사해서 넣어보세요. 붙여넣기 하고 엔터. 그럼 도커 컨테이너 ls-a. 자, 컨테이너 구동됐고, 자,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mydb. 네, 마운트 쪽 보시면은, 봐봐. 이 볼륨 방식으로 볼륨이 자동 생성됐죠.
근데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자동 생성되면은 해시값으로 이름이 설정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륨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생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가 그런 건 아니고 MySQL 이미지처럼 인스펙트로 열어서 봤을 때 이렇게 컴피그 하위 키로 볼륨지라고 하는 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볼륨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해시값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커 볼륨 LS에서 보면은 볼륨 생성됐잖아. 트리, 파일, 파일, lib 도커 볼륨 하고 엔터 하면은 예, 볼륨 자동 생성됐고 이름은 해시값으로 이렇게 볼륨으로 연결돼서 넘어왔죠.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은 나는 볼륨 설정한 적이 없는데 볼륨이 연결되는데 왜 그런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이 이미지 자체적으로 볼륨을 연결하도록 설정이 된 이미지는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더라. 아시겠죠? 근데 이름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직접 지정하는 게 낫겠죠. 자, 도커 컨테이너 삭제할게요. mydb. 자, 도커 볼륨 RM, 그 다음에 캡 누르면 완성될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서. 네, 다른 챕터에 비해서는 좀 내용을 길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실수하면은 다 날아가잖아. 그치? 자, 정리 작업 다 되었으면은 볼륨 방식 예제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있을 텐데. 교재는 109페이지 볼륨 방식을 이용한 아파치 컨테이너 볼륨 구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먼저 받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자, 도커 이미지 풀 HTTPT. 자, 아파치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닉스처럼 리눅스에 아파치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웹서버까지 구동이 다 되어 있는 이미지거든요. 자, 다운로드 됐으면 도커 이미지 ls, 자, HTTPT, latest. 자, 이번에는 볼륨을 미리 생성하지 말고 컨테이너 구동할 때 지정할게요. 따따따 볼. 그 다음에 저 아파치 저 이미지는 그 컨테이너가 구동되면요. 그 아파치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가 여기입니다. 그 보통 그 센토스 같은 경우는 아파치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가 원래는 여기잖아요. 기본값이. 네, 원래 기본값이 여기인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가 여기에요. USR 로컬에 아파치 2에 HT 닥스. 포트는 80:80에 HTTPT. 그러니까 이게 아파치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가 그 레드햇 계열이랑 그 데비안 계열 애들이 좀 다르거든요. 엔터. 자, 컨테이너 일단은 구동됐고요. 그 다음에 볼륨 생성되는지 확인하시면 도커 볼륨 ls 생성됐고 도커 볼륨 인스펙트 따따따 볼 도커 로트 디렉토리의 볼륨에 따따따 볼의 언더바 데이터 볼륨이 생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크리로 한번 보시면 파일 lib 도커 볼륨. 자, 그럼 따따따볼의 언더바 데이터에 인덱스 하나 넘어왔죠?
왜냐면 처음에 비어있는 상태니까 컨테이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넘어오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입장에서도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컨테이너 이름이 뭐였니? 마이웹? 자,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마이웹. 자, 마운트 쪽 보면은 볼륨 타입, 볼륨 이름, 볼륨 디렉토리, 컨테이너 디렉토리. 도커 컨테이너 익스큐트, 마이웹, ls, 어, 디렉토리가 저기 USR에, 로컬에, 아파치2에, htdocs.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일이 볼륨에 넘어온 거죠. 처음에는. 자, 그러면 C URL, http 192.168.2.10번, 포트 포워딩을 제가 아까 몇 번을 했지? 80번으로 했네요. 그러면 C URL 2.10. 자, 보니까, it works 이렇게 응답이 오나 봐.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열어서 http 192.168.2.10 F5번. 자, 이렇게 응답이 오네요. 음, 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에코, 볼륨, 테스트, 파의 lib에, 도커에, 볼륨, 볼륨주에, 따따따 볼에, 언더바 데이터에, index.html에 덮어쓰기. 자, 덮어쓰기 됐으면, 웹브라우저 F5번 누르면 바뀌었죠? 인덱스 내용이. 동기화가 되니까. 자, 그리고 하피 도커 디렉토리의 인덱스 파일을 파의 lib 도커 볼륨 즈 따따따 볼에 언더바 데이터 엔터 예스 덮어쓰기. 그러면 넷플릭스 인덱스로 변경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 F5번 자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브라우저 닫아주시고 자 컨테이너 삭제. 자 컨테이너가 삭제가 됐고요. 볼륨 디렉토리에는 넷플릭스 인덱스가 있고요. 자, 이 상태로 다시 컨테이너 구동, 방향키 위로 누르다 보면 나오겠죠? 이건가? 자, 동일한 조건으로 컨테이너 구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동기화가 되겠죠? 자, 일단 컨테이너 구동됐고요. 자, 브라우저 실행해서 http 192.168.2.10 넷플릭스, F5번 한 번 더 눌러보고, 넷플릭스 맞네. 그치? 네, 그럼 브라우저 닫아주시고, 자, 컨테이너 삭제, 볼륨 삭제.
자, 그럼 도커 컨테이너 ls-a, 네, 도커 볼륨 ls. 자, 그래서 볼륨 방식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인드 마운트 방식 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114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앞전에 다 했던 건데, 바인드 마운트 방식은 그냥 호스트 디렉토리 아무 데나 쓰는 거죠. 그리고 주의사항이 얘는 처음부터 어떻게? 무조건 이렇게 동기합니다. 뭐 컨테이너 거 일로 오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네, 그럼 도커 컨테이너 런 백그라운드 네임 마이 엔지닉스 자 볼륨 슬래시 따따따 디렉토리 자 엔지닉스로 할 거니까 얘는 슬래시 usr 쉐어 엔지닉스 html 포트 8080에 80 엔지닉스 자 컨테이너가 이제 구동이 됐으면요 이 볼륨 바인드 마운트 방식 그 볼륨 디렉토리가 여기 루트 디렉토리 밑에 따따따로 있는데 여기 자동 생성됐죠? 이게 자동 생성됐고요. 없으면 생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구동됐고요. 그리고 여기 볼륨 디렉토리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쪽도 어떻게 됐죠? 다 사라졌겠죠?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execute y nginx ls 슬래시 usr 쉐어에 nginx의 html 확인하시면 원래 여기에는 그 index.html이란 50x html이라고 하는 두 개 파일 원래 있는데 이게 볼륨 디렉토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기화가 되면서 다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도커 볼륨 얘는 볼륨 ls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볼륨 방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스펙트 뭐 할 것도 없을 텐데 이름 볼륨이 없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컨테이너만 봐야지 뭐.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마이 엔지닉스 하고 엔터. 자, 마운트 쪽 보시면 자, 타입이 뭐로 나옵니까? 바인드라고 나오죠. 볼륨이 아니라. 그래서 볼륨 디렉토리, 바인드 마운트 방식 디렉토리, 그냥 컨테이너 디렉토리, 뭐 RW2로 바인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에코 바인드 마운트 테스트 따따따의 index.html 응? 나 다운표가 이상하구나. 자, 그 여기 바인드 마운트 디렉토리에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그 이게 컨테이너 디렉토리에 넘어갔겠죠?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execute로 확인하시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 실행해서 HTTP 포트 8080을 했을 거예요. 뭐 F5번 한번 눌러보시고 네, 확인되었어요? 네, 그 얘도 카피 도커 디렉토리의 인덱스 요 파일을 따따따의 버퍼 쓰기 S 네, 그럼 브라우저 F5번 넷플릭스로 변경되죠. 자,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 삭제 자, 컨테이너가 삭제가 됐고요. 근데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 인덱스는 여기 디렉토리에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치?
네, 그럼 다시 컨테이너를 다시 동일한 조건을 생성, 네, 방향키 위로 눌러서 찾으신 다음에 네, 다시 바인드 마운트 방식으로 하시면 여기 안에 있는 인덱스 파일이 일로 넘어갔겠죠? 자, 확인하면은 인덱스 넘어갔잖아요. 네, 그럼 브라우저 껐다가 다시 실행하시고, 자, http 192.168.2.10번에 네, 콜론 8080, 그다음 F5번도 한번 눌러보시고, 네, 잘 되지 않습니까? 닫아주시고. 자, 정리 작업. 자, 컨테이너만 일단 삭제해 주시고요. 자, 컨테이너만 삭제되셨나요? 음. 자, 바인드 마운트 디렉토리는 지금 index.html이 있고요. 이게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자, 그럼 도커, 네, 방향키 위로 눌러서, 자, 요거를요, 이름을 my앱 1번, 네, 포트 8081, 그 다음에 my앱, 컨테이너 my앱 2번, 네, 포트 포워딩 8082, 그 다음 my앱 3번, 네, 포트 8083. 그럼 지금 엔지닉스 웹서버 컨테이너 몇 개 만들었죠? 3개 만들었죠. 그리고 포트는 8081, 8082, 8083. 그리고 볼륨은 어때요? 다 동일한 데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럼 똑같은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웹서버 몇 개? 3개를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은 netstate-ntlp 확인하시면 네, 8081, 8082, 8083 다 리슨 중입니다. 네, 프로세스는 도커 플럭시. 자, 그럼 웹브라우저 열어서 HTTP 8081도 넷플릭스. 그쵸? 그러니까 포트 8082도 넷플릭스, 8083도 넷플릭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볼륨 디렉토리의 이 인덱스 파일만 수정하면은 웹서버 세대 다 인덱스 동시에 다 수정되는 거죠. 나중에 여기다가 L4 스위치, 로드 밸런스 하나 설치해서 얘한테 접근하면은 얘네들 이렇게 분산 처리하게끔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확인 다 되었어요. 네, 그럼 컨테이너 삭제. 여러분 엘리어스 있으니까 CRM으로 삭제하셔도 돼요. 자, 컨테이너 삭제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ls 도커하고 엔터 하면은 자, 현대 인덱스, 뭐 롯데 인덱스, 하나 인덱스, 업비트 인덱스라고 있죠. 네. 자, mkdir 마이너스 p 따따따 1, 따따따 2, 따따따 3, 따따따 4. 자, 카피 도커 현대 인덱스를 따따따 1의 index.html, 그다음에 카피 롯데 인덱스를 따따따 2의 index.html, 그다음에 하나 하나를 따따따 3의 index.html, 그다음에 업비트 인덱스를 따따따 4의 index.html, ls 슬래시 따따따 별
자, 따따따리 3사에다가 인덱스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저 인덱스들이 다른 인덱스 파일입니다. 따따따이는 현대, 따따따이는 롯데, 따따따3은 하나, 따따따4는 업비트. 다 준비했나요? 자, 그럼 컨테이너 구동할 건데, 자, 마이앱 1번은 바인드 마운트 방식, 따따따 1, 포트 8081. 그 다음에 방향 키 위로 눌러서 마이앱 2번은 볼륨 디렉토리 따따따 2, 포트 8082. 네, 마이앱 3번은 따따따 3, 8083. 마이앱 4는 따따따 4, 포트 8084. 자, 엔지닉스 컨테이너가 4대인데 서로 다른 인덱스를 제공하는 웹서버가 되겠죠, 이거는? 왜냐면 볼륨 디렉토리가 각각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넷스테이트 마이너스 NTLP로 확인하시면 네, 포트 4개도 다 리슨 중이죠. 자, 그러면 브라우저 열어서 HTTP 8081 현대, 그다음에 8082 롯데, 8083 하나, 8084 업비트. 리눅스 웹서버 쪽 공부하신 분들은 가상 호스트라고 기억나세요? 그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굳이 가상 호스트 구성할 필요 없이 컨테이너로 계약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정리적으로. 자, 삭제해 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예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다음 교재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은, 119페이지. 그, 리눅스의 NFS라고 하는 기능이, 서비스는 그 바인드 마운트 방식의 그 바인드 마운트 방식을 이용한 그 웹서버 볼륨 구성이라 나와 있는데, 그 NFS라고 하는 게 저거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리눅스 시스템의 디스크를 그 마운트하는 거죠. 네. 네. 그 도커 2번을 NFS 시스템 서버로 만들 거고요. 네, 도커 1번이 도커 2번에 여기 디렉토리를 NFS로 마운트할 겁니다. 어, 여기로. 그리고 요거를 볼륨으로 이제 지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인덱스 만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음. 자, 먼저 도커 2번에 가셔서 마이너스 인스톨 NFS utils 자, 마이너스 인스톨 NFS utils 설치 되셨죠? 자, mkdir-m 퍼미션 777 NFS 웹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 디렉토리 생성됐고요. 자, echo NFS 볼륨
자, NFS 웹 디렉토리에다가 인덱스 파일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인덱스 파일 준비됐으면, 자, NFS 설정, 자, vi, etc에 e스포트 s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 vi 편집키로 슬래시 etc e스포트 s 하고 엔터. 자, 비어있는 파일입니다. 자, 입력 모드 A 눌러주시고, 자, 루트 디렉토리 밑에 NFS 웹 192.168.2.10번. 자, 이렇게 하면은 IP 192.168.2.10번은 내 디렉토리 여기 마운트 가능하다는 뜻이죠. 만약에 2.0, 24 하면은 2점대다 되는 거고. 뭐 저희는 뭐 도커 1번밖에 없으니까 네, 도커 1번 IP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됐으면은 저장하고 나와 주실래요? 네, 그럼 캐스로 설정 내용 확인하시고, 자, 시스템 CTA enable now NFS 다시 서버. 자, 그럼 익스포트 마이너스 V. 이거 R5로 돼 있네. 자, 죄송합니다. 다시 VI 편집키로 ETC 익스포트 S 열어주실래요? 자, 입력 모드 A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가로 열고 RW 읽기 쓰기 이것 좀 넣어놓을게요, 그냥. 이래야지 도커 1에서도 수정이 되거든요. 저장. 네, 다시 enable. 리스타트 해야 되겠구나. 아까 enable 하셨으면 리스타트. 자, 그럼 e스포트 FS-V. 자, 설정 내용과 안에 옵션. 옵션 중에 여기가 RW로 되어 있나요? 음. 그래서 도커 1에서는 준비가 다 끝났고요. 도커 2에서. 자, 그냥 도커 1에서 이제 설정하는데, 여기도 NFS를 좀 설치 좀 합시다. 자, u-y install NFS utils. 자, 설치가 다 되어 있으면은 show mount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커 1번에서 show mount -2 192.168.2.20번 하고 엔터 하면은 그 NFS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디렉토리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mkdir 슬래시 웹, 네, 자기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마운트 192.168.2.20에 콜론 슬래시 nfs 웹 한 칸 띄고, 내 디렉토리 웹 마운트. 그럼 df-h에서 보시면, 자, NFS를 통해서 마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덱스 파일이 여기서도 보이겠죠? 그래서 ls 슬래시 웹. 자, 그럼 이제 컨테이너
구동하는데 네, 바인드 마운트 방식으로 웹 디렉토리, 컨테이너 USR 쉐어, 엔진엑스 HTML, 포트는 8080-280, 엔진엑스. 컨테이너 구동됐으면 네, 도커 컨테이너 인스펙트, 마이 엔진엑스. 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마운트 쪽 보세요. 타입 바인드, 그다음에 그 볼륨 디렉토리는 그 웹이고 이게 컨테이너 디렉토리죠.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있는 인덱스가 이렇게 이렇게 동기화가 됐겠죠? 그래서 확인 CURL HTTP 192.168.2.10번에 포트 8080 그럼 NFS 볼륨 테스트 페이지라고 응답을 받고요. 그다음에 브라우저 실행해서 HTTP 192.168.2.10번에 콜론 8080 NFS 볼륨 테스트 페이지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네요. 자, 그럼 도커 2번에서 여기도 ls 도커 하면은 저희 실습 디렉토리 뭐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인덱스 파일 있잖아요. 카피 도커의 인덱스를 여기다 덮어쓰기. yes. 여기가 원본이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 인덱스가 넷플릭스로 변경됐고 그럼 여기도 변경되고 여기도 변경되겠죠? 그래서 웹브라우저 F5번 누르면 넷플릭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닫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요런 형태는 나중에 저희 쿠버네티스 내용 나갈 때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정리 작업 진행할까요? 로컬 1번에서는 컨테이너 삭제하시고, 마운트, 마운트 해제하시고, 웹 디렉토리 삭제. 네, 삭제되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륨 마지막 내용 볼까요? 뭐 맨날 마지막이래. 교재는 122페이지. 도커 볼륨 푸른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거 해보면 알아. 바로 해보세요.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테스트 볼1 2 네, 도커 볼륨 ls 그다음에 뭐 트리 파일 lib 도커 볼륨 볼륨즈 자 이거는 볼륨 방식이죠. 볼륨 만들었으니까 자 볼륨을 한 방에 지울 때 쓰는 명령어거든요. 도커 볼륨 풀은 원래 그냥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시면 돼요? 도커 볼륨 rm 그냥 볼륨 이름은 삭제가 되죠. 단 그 볼륨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컨테이너가 없을 때 네,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도커 볼륨 풀은 마이너스 A 하고 엔터 여기 경고 나오죠. 로컬에 있는 모든 볼륨을
다 삭제한다고. 어? 그 yes. 네, 그러면 다 삭제가 돼요. 삭제됐죠. 아, 물론 그 볼륨을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있으면 그 볼륨은 삭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실습할 때는 상관없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 볼륨이 나중에 컨테이너 고동했을 때 사용할 건데 그 여기 안에는 파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삭제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서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이제 권장 사항이고 저희처럼 테스트하는 환경에서는 뭐 써도 관계없죠. 다 날라가도 상관없잖아. 실습하는 환경이니까. 컨테이너는 이미지 부분으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도커 볼륨 풀은 마이너스 A 이러면 삭제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 7장 그 도커 볼륨 관리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